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범 지역으로까지 불리면서 치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UC 얼바인 대학 캠퍼스에서 70대 노모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건물 고층에서 어머니를 떨어뜨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발간한 책자에서 한국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논란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가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을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충당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결과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인상폭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가 아직 충분히 높지 않다며 내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이른바 속도 조절을 택한 겁니다.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는 등 극심했던 물가 압박이 줄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계속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I wouldn't see us considering rate cuts until the committee is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to 2% in a sustained way. 그러면서 연준은 내년 예상 금리를 당초 제시했던 4.6%보다 오른 5에서 5.25%로 내놓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I would say it's our judgment today that we're not at a sufficiently restrictive policy stance yet, which is why we say that we would expect that ongoing hikes would be appropriate. 연준은 내년 미국 국내 총생산이 당초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6%로 예상하면서 기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오르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치와 비슷한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로 인한 대낮에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숨지는가 하면 밤에는 무장강도가 때를 지어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급격한 치안 악화, 새로 부임한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이 매일 이 전쟁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9시 LA 한인타운 중심가.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경찰 헬기는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한인타운 유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에서 5명에서 6명의 남성들이 몽둥이와 칼로 무장한 채 떼를 지어다니며 한 사람을 집단 폭행한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t just says that approximately 5 to 7 male Hispanics with a bat and knives, and the suspect fled southbound Vermont. Victim was transported and treated at a local hospital for his injuries. 피해자의 신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 이 같은 강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60대 한인 남성은 대낮에 한인타운 길거리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다 등 뒤에서 무차별 총격을 당해 숨졌고, 지난달에는 한인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너클을 낀 강도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범죄가 빈발하자 최근엔 한인타운 자체를 우범 지역으로 보는 시각까지 생겼습니다.
So I think that might be just following a trend from COVID. I don't know if there's going to be any changes, like if there's going to be more security or more police. 사실 떠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못 가고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은 900여 건에 달합니다. LA시의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치안 문제 역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이 최근 증오범죄의 급증은 소셜미디어와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 때문이라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인종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발언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어 국장은 최근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를 거론하며 웨스트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LAPD는 지난해 LA 카운티의 중어범죄 발생 건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UC 얼바인 대학 캠퍼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UC 얼바인 대학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쯤 캠퍼스 내 건물 사이언스 플라자에서 7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로 밝혀졌으며 아들이 캠퍼스 건물 고층에서 어머니를 떨어뜨린 뒤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숨진 아들이 지난 2019년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C 얼바인 대학 당국은 숨진 아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UC 얼바인 생물학과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졸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숨진 아들의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아직도 한국의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IA는 지난 2일 새로 발간한 월드 팩트북 한국편 국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시했고 독도라는 지명도 리앙크루록스로 표기했습니다. CIA 팩트북은 미국인들이 특정 국가를 여행하거나 정부 관리들이 관련 보고서를 쓸 때 자주 인용하는 기본 데이터로 공신력이 있는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정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또 새로 수록한 해당 사이트에는 동해와 일본의 공동 표기도 아닌 일본해라는 단독 표기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지난해 CIA의 한국 관련 오류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발간됐다며 청원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국제적인 환기에 나섰지만 CIA는 일본의 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시가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이로 인한 부족한 시 재정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징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LA교통국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LA타임즈는 대중교통이 전면 무료화될 경우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카운티와 시 당국이 이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무료화될 경우 이용객들이 늘면서 LA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통행료 부과에 따라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 무료화는 에릭 가세티 전 LA 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LA 교통국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캐런 베스 신임 LA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료로 킨더가든 준비반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봄학기부터 유치원 준비반 TK를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4세 아동도 유치원 준비반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자격은 9월 2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태어난 5세 아동이어야 하며 가을 학기부터는 9월 2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태어난 5세 아동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자녀도 무료로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TK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조기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지난 11일 새벽 2시 30분쯤 포티지 파크의 한 술집 생일 파티에서 32살 사무엘 파슨스 살라스가 사람들과 언쟁을 벌인 뒤 차로 돌아가 총을 들고 술집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2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차를 타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한 뒤 신원을 파악한 결과 용의자는 지난 2014년에도 무장을 하고 가정집에 침입해 2명을 살해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Mr. Salas is a convicted felon who was on parole and was released on September of this year for a home invasion. 한편 시카고를 관할하고 있는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아시안 인구의 평균 무보험률은 지난해 7%로 기록됐지만 이에 비해 한인들의 평균 무보험률은 2배가 넘는다며 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We realize that Korean Americans have the highest uninsured rate among all API groups. So right now, for Korean Americans, they're at a 15% uninsured rate, while the California average at 7%. So we are the place to go if you don't have health insurance from another source. So your employer isn't giving you affordable coverage, you're not old enough to get Medicare, you're not eligible for Medi-Cal. We are your home for coverage if you need us. 또한 한인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상담사 600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가능하며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등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은 비뇨기과 의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가 미국에 있는 직업들의 급여와 업무 시간 등에 따른 스트레스 내성 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을 기록한 평균 연봉 20만 8천 달러인 비뇨기과 의사가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평균 연봉 6만 2천 달러인 영상 편집자와 12만 달러인 마취과 수술 보조자가 각각 99점과 98점을 기록하며 비뇨기과 의사 다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판사와 전화 상담사,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취업 사이트 커리어캐스트가 발표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은 청각 재활 전문가였으며 다음으로 헤어스타일리스트, 보석 세공인, 종신직 대학 교수 등의 순으로 기록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씨는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 2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부상은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 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는 대관 업무를 맡은 건데 현재 검찰 수사 과정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와 금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재명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최근 자신의 지인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고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주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옥중에서 밝혔습니다. 여당은 양심수 행세를 한다며 비판했고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입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용자가 대상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오해를 낳고 있다.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오는 28일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런 후생 맞추기형 사면,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지사를 사면한다면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복권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를 향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양심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선 사면의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억울한 사람처럼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한 적도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앞세운 특별 사면인 만큼 여권의 고민은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맹비난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검찰이 증거 조작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실은 아버지와 장모 장례식 조의금과 출판 기념의 축하금일 뿐인데 검찰이 부정한 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전부 꺼내서 이렇게 돈 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마치 검은 돈인 양, 뇌물 받은 돈인 양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와해시키겠다. 그래서 정계 개편하겠다. 재판 짜겠다. 이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야 된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동료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회견에 앞서 노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친전을 돌리기도 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부결을 밀어붙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결 처리하기도 부담입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여오는데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를 뒤집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방탄을 위해 비리 범죄까지 억지로 두둔하지 말라며 공세를 펴고 있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2구 참사 현장 근처인 녹사평역 광장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시민 분향소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분향소와는 달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도 놓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자녀들의 영정사진을 든 유족들이 분향소로 들어옵니다. 빈 공간 사이에 내려지는 영정. 국화꽃을 손에 쥔 유족들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에 희생자 98명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참사 직후 용산구청이 운영했던 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 한파 때문에 중단을 거듭하다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국화꽃만 놓여있던 기존의 정부 분향소와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헌화를 마친 유가족들은 분향소 마련이 너무 늦어졌다며 울먹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저희 유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슬픔을 국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었으면. 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응답하라며 당국자들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태원, 용산구청, 경찰서, 해마구, 대통령실, 당신들, 저 아이들 158명 눈동자 똑바로 보십시오.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희생자는 총 76명, 이름만 공개된 희생자는 17명입니다. 공개를 거부했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영정은 국화꽃 사진으로 대체됐습니다. 지자체의 협조로 마련된 이 분향소는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당분간 기한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이른 아침부터 또다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키이우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 일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이 만든 드론으로 키이우 공격이 나서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방공망으로 드론 13기를 모두 격추시켰는데요.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 2곳을 비롯해 몇몇 주택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승인에 거쳐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공격 목표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란이 유엔의 한 여성기구에서 퇴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유엔은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을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43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9개 국가가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퇴출을 반대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하면서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 내내 쏟아진 폭우에 최소 1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에 취약한 산 경사면의 판잣집이 무너지는 등 사망자 대부분이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나왔고요. 집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2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0년 전 메시와 사진 찍은 12살 소년이 월드컵 준결승에서 3골을 합작했다. 아르헨티나를 결승으로 이끈 알바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돋보였던 두 선수의 멋진 호흡과 함께 10년 전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의 4강전에서 2골을 넣은 알바레스. 골을 넣을 때마다 메시에게 달려가서 안겼죠. 알바레스가 지난 2015년 6월 메시의 생일을 기념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역사상 최고 선수의 생일을 축하한다. 고마워요, 나의 우상이란 글과 함께 젊은 시절 메시와 초등학생 때 찍은 자신의 앳된 모습을 올렸는데요. 7년 뒤 그 소년이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우상 메시와 결승에 오른 겁니다. 이번 월드컵은 메시에게 라스트 댄스라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이탈리아의 한 축구 전문 유튜버를 통해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재 알바레스의 SNS에는 많은 축구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경찰이 최근 월드컵 보안을 위해 우리 돈으로 3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경찰차로 추가해 화제입니다. 카타르 경찰은 기존에도 포르쉐, 파나메라와 카이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카타르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경찰도 벤츠와 페라리,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등을 경찰차로 사용하고요. 이탈리아와 체코 경찰도 각각 장기 이송이나 폭주족 추격 같은 긴급한 상황에 슈퍼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 중인 훈련병이 자신의 SNS에 셀카와 군부대 내 마트인 PX 영수증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대 관련 제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훈련병이 군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낀 채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PX 영수증인데요.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대부분 요즘 군대가 어쩌다가 편의를 봐줬으면 지킬 건 지켜야지, 보안 문제와 인권 문제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대 측은 훈련병들이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이 흰색 전신 방호복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중국의 SNS에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방호복은 여성들이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방역 요원 분장을 한 것이 아니냐며 요즘 같은 상황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어딜 가든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